작년에 도난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해당 CCTV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마술을 시작한 지는 20년 넘었고요. 마술계에서 마술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같은 것을 팔아서 수익을 번 지는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만의 고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패러다임이라는 마술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고난, 고충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샵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가장 큰 건 마술 도구에 관련된 문의인데 이건 아마 모든 마술샵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딜레마 같은 건데 어디까지가 소비자의 알 권리고 어디까지가 지켜져야 할 마술의 비밀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객한테 마술을 보여주는데 관객이 이거 같은 카드 2장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실제 그 마술에 같은 카드 2장이 사용된다고 해도 아니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그건 지켜져야 할 마술의 비밀이니까요. 근데 제가 어떤 마술 로고를 냈는데 문의 글에 이거 같은 카드 2장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건 지켜져야 할 마술의 비밀입니까? 아니면 소비자의 알 권리입니까? 현재 지금까지 전반적인 마술샵의 시스 상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샵들 사장님이 다 저랑 친하기 때문에 가끔씩은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답변은 웬만해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마술의 해법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만약 물어본 것이 마술의 해법이 아닐 때는 아니라고 답변하지만 만약 맞을 때는 마술의 해법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 남깁니다. 우리가 마술을 파는 입장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 해법 맞아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이 마술은 뒤에서 봐도 되나요? 혹은 도구가 사용되나요? 라는 질문은 마술의 해법을 깊게 건들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마술샵에서도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둘러싸인 상태에서 마술을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도구를 구매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마술은 뒤에서 봐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남길 수가 있고요. 관객한테 빌린 카드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마술을 해야 한다면 혹시 도구가 사용되나요? 라는 질문은 꼭 필요한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특정 기법을 언급하면서 그게 사용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저 이번에 기믹덱 3개 냈는데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 러핑이 사용되나요? 입니다. 기믹덱 트레일러에 나온 마술들은 전부 다 러핑이 사용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러핑이 사용되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어떤 의도일까요? 대부분은 러핑이라는 기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러핑이라면 한번 구매를 망설이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 의도라면 솔직히 우리 다 같이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얼마든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그걸로 스무고개를 하고 앉았어요. 러핑 사용되나요? 아니요. 쇼카드 사용되나요? 아니요. 두플리케이트 사용되나요? 아니요. 스티키 사용되나요? 아니요. 듀얼리티 마술의 특성상 해법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사를 굴렸습니다.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숫자는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1인가요? 아니요. 2인가요? 아니요. 3인가요? 아니요. 4인가요? 아니요. 5인가요? 아니요. 6인가요? 제 주사의 특성상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 주사 6인 거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딜레마인 거예요. 상대가 진정 어떤 마술적으로 구매하고 싶어서 진심으로 물어보는 질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해법을 알아내려고 물어보는 질문인 건지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제가 현재 마술계에 가지고 있는 입지상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 샵에 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보통 2, 3년 이상이거나 진짜 고인물들 대상으로 나온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서로 해법을 안다는 가정하에 그냥 해법 오픈해버리고 시원하게 답변해주는 편이었는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스무고개를 해버리니까 지금부터는 질문의 마술 기법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게 맞든 아니든 그냥 일관되게 마술의 해법상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까 고민 중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마술의 비밀이 만나는 그 지점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도난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 마술 사장님이랑 다 친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오프라인 마술샵에서는 도난사고가 솔직히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걸 밖으로 말하는 순간 샵의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굳이 다들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마술샵이라면은 도난사고가 한 번씩은 다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제 샵에서 일어날 줄은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저희 샵에서는
제 예상보다 많이 안 일어나서 약간 좀 신기하긴 한데 작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우선 CCTV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방 안에서 카드 한 대를 꺼낸 다음에 잠시 밖에 꺼내두었다가 본인 가방에 넣어서 가져갑니다. 나중에 도난을 맞은 아이가 저한테 와서 카드가 없어졌다고 했고 우선 제가 도난 맞은 카드보다 더 레어한 카드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CCTV를 돌려받고 저 장면을 보게 된 건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고 저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 도둑분의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인스타 계정까지 전부 다 알아낸 다음에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봤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선처 없이 진행하는 게 사이다 엔딩이라고 하지만은 카드를 도난 맞은 피해자분에게는 피해 보상을 일단 제가 먼저 해놓은 상태이니까 도둑분이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돌려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기다리니까 그분이 저희 샵으로 와서 돌려주긴 했습니다. 중간에 좀 많은 일이 있었긴 한데 아무튼 간에 돌려받았으니까 뭐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며칠 지났나? 다른 마술샵에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도난 사고가 있었는데 훔치는 과정이 저희 패러다임에서 일어난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범죄 심리학에서 배운 건데 어떤 범죄에 한 번 성공하면은 인지적 고착이 빠져가지고 그 성공한 방식의 범죄 수법을 계속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샵에서 도난 사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떠올랐죠. 아, 그 아이구나 해서 보니까 맞았습니다. 다른 마술샵에서도 절도를 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은 인스타 계정도 삭제하셨고 마술을 접은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일반인이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다니시면은 경찰서 가는 거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물건 훔치는 벌을 못 고칠 거면은 진짜 좀 치밀해지세요. 너무 허술해요. 경찰도 속일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하던가 아니면 지금쯤 과오를 씻고 올바르게 살고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